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떡밥 두 가지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는 센고쿠입니다. 와노쿠니의 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구시대의 몰라 그리고 신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인 루피 로우키드가 구시대인 빅맘 카이도를 쓰러뜨렸으며 와노쿠니에서 오다스는 신시대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였죠. 다만 오다스는 와노쿠니뿐만 아니라 원피스 세계관에서 계속 신시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카에도 빅맘 이전 흰수염의 죽음 그리고 구시대의 상징 거푸도 패배시키면서 구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신시대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오다스는 계속해서 구시대를 내보내면서 현재 구시대 인물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구시대라고 한다면 센고쿠, 콩, 레일리, 츠루가 전부입니다. 물론 콩과 센고쿠는 전선에서 내려오며 오다스는 이들의 죽음이 아닌 은퇴로 내보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은퇴로 시대를 마감한 걸로 추정된 구시대 센고쿠가 다시 전선에 복귀할 떡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떡밥은 센고쿠의 이름입니다. 센고쿠의 이름의 모티브는 일본의 전국시대를 의미하는 센고쿠 시대에서 따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센고쿠 시대란 무로마치 막부 중후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혼란기로 잘게 쪼개진 수많은 각 세력들 간의 크고 작은 전쟁에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전국시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센고쿠는 이름 떡밥부터 은퇴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센고쿠의 전선 복귀 두 번째 떡밥은 오다스미 직접 남겨놓은 센고쿠의 전선 복귀 떡밥입니다. 원피스의 해군에게는 상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이죠. 실제 해군들이 입는 코트 뒤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975화 속 센고쿠가 록세적단에 대해 설명할 당시 센고쿠의 옷 뒷면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한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글자는 약간 가려져 있지만 애니에서는 글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글자는 은거이죠. 그런데 이후 1082화에서 센고쿠의 옷 글자가 달라지는데 그 글자는 정의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는 오다스미 센고쿠를 다시 전선에 복귀시킨다는 떡밥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센고쿠의 현 상황들입니다. 분명한 건 센고쿠가 전선에 복귀할 상황은 필연적입니다. 1082화 속 센고쿠는 크로스 길드 때문에 티본 중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크로스 길드를 빨리 치지 않으면 해병들의 사기 저하와 해군 약치와는 피할 수 없겠군. 즉, 센고쿠는 현재 상황을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장면으로만 센고쿠의 복귀가 필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거푸입니다. 현재 센고쿠의 가장 친한 동료 거푸는 검은수염의 적단에게 잡혀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즉, 센고쿠가 전선에 복귀한다면 그 이유는 거푸를 위해 티치와 싸우러 움직일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물론 현재 해군이 사왕과 싸우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센고쿠는 전선에서 내려온 만큼 해군을 아예 그만두고 움직이는 부분은 매우 클리셰이죠. 은퇴한 노인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고 전선에 복귀하는 클리셰. 재미있는 건 센고쿠와 티지의 대결 떡밥도 존재하기도 하는데 정상결전에서 티치는 흰수염의 능력을 얻고 말합니다. 어디 시작으로 마린포드나 가라앉히고 갈까? 그때 센고쿠가 검은수염의 적단을 공격하며 말하죠.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섬 마린포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곳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의미가 있지. 이곳을 가라앉힌다는 말 따위 입에 올리지 마라. 다만 티치는 센고쿠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린포드를 공격하며 센고쿠에게 말합니다. 어떤가 부처님 센고쿠, 영혼가부, 날 막을 수 있나? 분명한 건 센고쿠는 티치와 싸우면 싸울 수 있지만 싸우다 티치가 능력을 쓴다면 마린포드가 무너지며 오히려 해군의 피해가 클 걸 알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샹크스가 나타나 전쟁을 종전시키는데 티치는 샹크스와 싸우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며 물러납니다. 그리고 장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센고쿠와 동시에 떠나는 검은수염의 적단이 나오죠. 이 장면은 추후 센고쿠와 검은수염의 적단의 대결의 필연이라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마침 검은수염의 적단이 가프를 데리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만큼 앞선 상황들을 종합해본다면 센고쿠가 티치와 싸우기 위해 움직일 상황은 충분하죠. 그런데 센고쿠가 다시 전선으로 돌아온다면 한 가지 떡밥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우입니다. 로우는 현재 검은수염의 적단에게 패배한 뒤 배포와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다만 현재 동료들이 검은수염의 적단에게 잡혀있는 만큼
로우는 부활해 다시 티치에게 도전할 겁니다. 하지만 로우는 죽어가는 만큼 베포와 둘이서 티치에게 갈 상황이 아닙니다. 즉 로우와 베포가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로우와 센코쿠의 공통분모 로시난테입니다. 로우에게 로시난테는 자신이 살아갈 가치를 알려준 친형 같은 존재이며 센고쿠에게 로시난테는 아들 같은 존재였죠. 이런 공통적인 분모를 가진 자들인 만큼 로우와 센고쿠는 독대를 하였고 해군인 센고쿠는 해적 로우를 만났으면서도 로우를 체포하지 않았죠. 즉 센고쿠는 로우가 위기에 처했다며 로시난테를 위해 로우를 도와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센고쿠가 전선에 복귀한다는 떡밥이 있는 만큼 로우를 도울 인물이 센고쿠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센고쿠가 전선으로 복귀한다면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시대의 몰락입니다. 현재 구시대가 신시대의 싸움에 제대로 개입하며 구시대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센고쿠가 전선에 복귀한다면 패배하며 안 좋을 일을 겪을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는 오다스는 원피스의 캐릭터를 쉽게 죽이지 않습니다. 실례로 오다스는 한 인터뷰를 통해 말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죽는 장면을 그리지 않는 것은 전투가 끝난 뒤에 연애 때문이에요. 만약 누군가 죽는다면 그 뒤에 유쾌하게 연애를 열지 못하겠죠. 실제로 오다스는 누군가가 죽은 것 같은 장면을 그려도 그 인물은 죽지 않고 다시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막은 다릅니다. 페드로, 이조, 슈텐마루, 오로치, 코브라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네 베르고도 죽은 걸로 추정되죠. 즉 오다쌤이 이제 어떤 캐릭터도 확실하게 죽이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전선에 복귀할 거로 추정되는 센고쿠,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카타쿠리도 현재 푸딩을 위해 검은소매 적단을 쫓아 항해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만큼 카타쿠리가 로우를 구해줄지도 모릅니다. 누가 로우를 구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떡밥은 샹크스 출생의 비밀입니다. 빨간머리의 적단의 대두목 샹크스는 원피스 최대 떡밥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재밌는 건 샹크스 출신은 오다쌤이 아주 조그맣게 하나하나 떡밥으로 뿌렸는데 샹크스가 흰솜에게 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당시 샹크스는 술이 자신의 고향 웨스트블루의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로저와 레일리가 모노스케를 보고 아기는 오랜만이라군이라고 말했다는 점. 갓벨리 사건이 일어난 38년 전 샹크스가 한두 살이었던 걸로 보아 로저와 레일리가 갓벨리에서 아기 샹크스를 데려온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센코쿠에게 갓벨리에 천룡인과 노예들이 있었다고 나와 샹크스가 오로선과 면담할 수 있는 이유는 갓벨리에 있던 천룡인의 아이였기 때문에 혹은 샹크스의 타고난 강함으로 보아 갓벨리에 갔던 지백의 아이라는 떡밥도 나타났죠. 그리고 이후 원피스 필름 레드에서 공개된 설정에 따르면 샹크스는 2살 때 로제 적단이 갓벨리 사건에서 입수한 보물상자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쿠마 과거의 상편에서 갓벨리가 웨스트블루에 있던 섬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샹크스가 자신의 고향을 웨스트블루로 인식하고 있던 건 로저가 샹크스를 웨스트블루에 있던 갓벨리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인 거죠. 이후 원피스 필름 레드를 통해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이라는 게 밝혀졌으며 쿠마 과거의 상편에서 갓벨리의 진실과 함께 신의 기사단 단장이자 천룡인 피거랜드 갈링의 젊은 시절이 샹크스와 똑같은 게 밝혀지며 샹크스는 피거랜드 갈링의 아들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샹크스는 천룡인의 아이라는 거죠. 다만 샹크스를 무조건 천룡인이라고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096화에서 공개된 신의 기사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중 매우 익숙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는 빅맘이 처음 카르멜의 양의 집에 갔을 당시 카르멜과 함께 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카르멜의 정체는 세계정부에게 인재들을 파는 아동밀매 범이라는 겁니다. 즉, 이 인물은 카르멜이 세계정부에게 보낸 아이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신의 기사단 중 피거랜드 갈링의 이름 뒤에 세인트, 성이 붙은 걸로 보아 갈링은 천룡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분명한 건 신의 기사단은 천룡인이어도 심판할 수 있는 집단인 만큼 적어도 천룡인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자가 카르멜에 의해 신의 기사단에 온 것이며 신의 기사단이 모두 천룡인이라면 한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압도적인 강함으로 인해 대장 CP0를 넘어 신의 기사단으로 선택받은 자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누군가 천룡인을 내려줄 수 있다는 가설이 완성됩니다.
분명한 건 1089화에서 오로성이 요크를 천룡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즉 신의 기사단은 천룡인보다 더 높은 이문화 오로성에 의해 만들어진 천룡인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신의 기사단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자신이 맨마이어 가문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야기해보자면 피거랜드 가문이나 맨마이어 가문은 이문화 오로성에 의해 만들어진 가문이거나 신의 기사단이 되면 천룡인 가문에 입양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즉 샹크스는 전통 천룡인이 아닌 만들어진 천룡인일 확률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천룡인들이 라프타를 좋아하는데 샹크스 역시 라프타를 좋아한다는 점. 샹크스가 오로성과 면담을 할 수 있다는 점. 오다쌤이 SBS를 통해 샹크스가 그 출신 성분이라는 말을 한 만큼 샹크스는 천룡인일 확률이 큽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샹크스는 천룡인이라는 성분을 통해 세계정부에 잠입하고 있는 스파이며 추후 세계정부를 배신해 루피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천룡인 샹크스가 어떻게 갓벨리 보물상자에 있었던 걸까요? 일단 샹크스가 보물상자에 숨겨져 있었다는 점, 현재 갓벨리는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점, 이곳에서 원피스 최강자들의 전투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샹크스의 부모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갓벨리 사건의 전투로부터 아기인 샹크스를 살리기 위해 보물상자에 숨겨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저가 갓벨리에서 보물상자를 얻는 과정에서 샹크스가 있는 보물상자를 갖고 온 걸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